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짜 일하러 가기 싫을 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오랫동안 병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한동안은 투잡까지 뛰면서 오늘 진짜 일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스스로를 두 배로 힘들게 하고 있었던 부분도 꽤 많았다는 것을요. 그걸 아주 선명하게 느꼈던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. 한 9년 전쯤이었나? 한때 세컨잡으로 제가 위켄더를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원래 풀타임 병원에서 나이트로 일하면서 이 두 번째 병원에서는 금토일 중 이틀을 골라서 주말반 나이트 근무를 더 했던 것이었지요.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.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딱 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. 저물어 가는 오후 햇살은 주차장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주변은 너무나 적막하고 차에서 내려 문을 닫는데 쾅 그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크게 메아리쳐 울렸습니다. 그 순간 동시에 갑자기 심하게 현타가 왔습니다. 한참을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같이 햇살 좋은 토요일 오후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? 아이들이랑 저녁도 먹고 산책하거나 아니면 친구도 만나 와인도 한잔하고 어디 놀러도 가겠지? 그러면서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병원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의 13시간 동안 미친 듯이 바쁘고 시달리면서 세상과 단절되는구나. 진짜 일하러 들어가기 싫다. 그날따라 병원 문이 무슨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연달아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지? 그냥 집에 갈까? 물론 문을 열고 유닛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전투 모드가 되었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바로 사라지게 만드는 유닛이었거든요. 그 위켄더 일은 1년 정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. 그런데 그 세컨잡 일을 한다는 자체가 특별하게 더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. 그 후에도 계속 다른 세컨잡을 잡았고 계속 풀타임과 같이 병행을 했었으니까요. 다만 그날 텅 빈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던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 그 당시 나는 왜 이렇게 일하러 가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.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조금씩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. 제가 이직을 10번 넘게 해서 잡 인터뷰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. 인터뷰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. 업무가 갑자기 몰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시간 관리나 업무 처리 능력을 묻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. 그럴 땐 잠깐 멈추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상황을 정리한 다음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일을 처리합니다. 나름 잘 대답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 면접은 떨어졌습니다. 나중에 여러 곳에서 일하고 인터뷰도 더 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질문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팀워크였다는 것을요. 결국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. 일을 하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데도 그걸 혼자 끌어안고 있을 거냐라는 의미요. 그래서 나중에는 답변을 바꿨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팀워크를 적극 활용합니다. 동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은 적절히 부탁해서 가장 중요한 환자 케어에 먼저 집중합니다. 그랬더니 환자 케어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. 라고요. 그러자 면접관 얼굴에서 그래, 내가 듣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이건 간호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. 회사든 병원이든 우리는 이상하게 혼자 다 해내는 걸 책임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싫었습니다. 내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요.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까다롭거나 느긋하면 차라리 제가 그 사람 몫까지 해버렸습니다. 어느 날 동료가 그걸 보더니 딱 그러더라고요. 너가 왜 그 일을 해? 너가 계속 그 일을 대신 해주면 나중에는 너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.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거야. Don't spoil them. 그 말을 듣는데 뜨끔했습니다.
물론 정말 바쁠 때 서로 돕는 건 팀워크죠. 하지만 말하기 싫고 껄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목까지 계속 끌어안는 건 팀워크가 아니었습니다. 결국 제가 감당해야 할 일만 늘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입이 아파도 말을 합니다. 길게 변명하지도 않고 날카롭게 말하지도 않고 짧고 부드럽게요. 이 환자 몇 시에 이 부분은 꼭 늦지 않게 부탁할게 라는 식으로요. 예전에는 출근해서 환자 배정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아, 저 환자 헤비해서 힘든데 오늘 수혈도 해야 하고 ER에서 환자도 받아야 하고 상처 드레싱도 바꿔야 하고 피도 뽑고 항생제 달고 저 환자는 통증 때문에 계속 부를 텐데 이걸 다 언제 하지?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시프트를 다 뛰고 있는 거죠. 그러니 시작부터 지치고 예민해졌죠.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.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압도되는구나. 그 감정이 계속 쌓이니까 일은 점점 더 가기 싫어졌던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움받을 건 받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조금 내려놓습니다.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돌보는 환자들이나 동료를 대할 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. 출근할 때부터 혼자 전쟁을 시작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. 그런데 일의 양만 내려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더 오래 끌어안고 있었던 건 어쩌면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감정이었습니다. 이게 두 번째입니다. 저는 일하면서 감정을 너무 많이 소비했어요.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집에 와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.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어휴 그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시 싸웠어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겠죠. 나만 그 사람을 머릿속에 데려와서 돈도 안 주는 오버타임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확 화가 올라오면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. 잠깐만,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하찮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정을 소모할 가치가 있나? 라고요. 그러면 신기하게 서서히 그 감정이 가라앉습니다. 그리고 그 감정을 지배했던 뇌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면서 한 스텝 뒤로 물러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. 물론 사람인지라 집에까지 감정을 가지고 오는 날도 있죠. 그럴 땐 요즘은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대신 좀 창피하지만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간단히 상황을 털어놓습니다. 야,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니? 아니면 이 상황이 진짜 이상한 거니? 하면서요. 그럼 얘네들이 어휴 나 같아도 짜증나겠다. 너무 자책하지 마. 넌 최선을 다했어. 일단 모두 잊고 편히 쉬도록 해 하며 통상적인 위로를 해주면 의외로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. 적어도 다음 날까지 그 사람을 머릿속에 데리고 살지는 않게 됩니다.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. 간 쓸게 다 빼놓고 일하러 간다. 예전에 70년, 80년대 우리 아버님들의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올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. 그냥 힘 좀 빼고 흐르는 물처럼 오늘 하루 지나가 보자. 자존심도 조금 내려놓고 쓸데없는 감정, 성질도 조금 내려놓으면서요. 물론 일을 대충 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. 내가 맡은 일은 제대로 하되 나 자신까지는 갈아넣지 말자는 깨달음인 거죠. 그런데 이렇게 힘을 빼고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여전히 출근하는 게 끔찍하게 싫다면 그때는 내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직장이 나와 정말 맞지 않는 건 아닐까 하며 이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. 오늘 하루 할 만큼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지켜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. 저는 이제 그것도 충분히 일을 잘한 하루이고 내일을 이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잘 버티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